안녕하세요. 예, 오종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그 언어 유희, 우리 그 국문학에 있어서 이 언어 유희, 해학성을 유발하는 요 언어 유희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언어 유희라는 건요, 이제 말 장난입니다. 말 그대로. 그리고 말을 장난처럼 사용하니까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이 듣는 사람에게 또는 보는 사람에게 재미와 웃음을 배가시킵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 일상적인 전도나 그리고 과장, 의외의 결말 등 모든 상황과 관련된 이 웃음의 원인과 관련이 깊다면 이 언어 유희는 요걸 지목하시면 돼요. 이제 얘기하려는 건 이거니까 언어 유희는 순전히 언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액션이나 그런 그 표정보다도 이 언어 자체 아셨죠? 그래서 언어 유희예요. 그러니까 언어 자체에 집중하셔야 되고요. 그 가장 고전적인 방법이 이제 뭐냐면 발음입니다.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해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그런 중의적으로 해석하는, 그죠? 중의법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음은 유사한데 뜻은 전혀 다른 뭐 이러한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그 사항은 뭐냐면요. 이 단어나 구절 자체가 앞뒤 단어나 구절에 첨가가 없어요. 더해지는 것이 또 없습니다. 아셨죠? 그런데 이제 발음은 똑같아요. 그리고 의미는 중의적인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봉산탈춤에 나오죠. 등에 솔지를 살살하여 노새원님을 말뚝이님 내가 타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거는 이 노새원님이 바로 노생원이잖아요. 노생원. 그쵸? 예, 여기 노생원. 노생원인데 그 노새에 비유를 했잖아요. 그쵸? 이거 발음은 노생원과 노새원님이 거의 비슷하거나 똑같죠. 예, 그러고 나서 의미는 완전히 전혀 다르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바로 언어 유희의 첫 번째 방식이고요. 두 번째 예를 볼까요? 뭐, 매암이 맵다 울고 쓰르람이 쓰다 우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매암의 매와 쓰르라미의 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이제 이어받아서 말을 연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맴이 맵다 울고 쓰르라미가 쓰다가 운다라는 거는요. 결국은 뭐다?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중의법이다. 그러면 이제 무슨 의미냐면 매미는 매미이면서 맵다고 우는 존재가 되는 거고 쓰르라미는 뭡니까? 쓰다고 우는 거죠. 쓰르라미이면서 쓰다고 우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미이면서 매미도 되고 뭐예요? 맵다고 우는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가 된다 이거죠.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언어의 유의에 해당된다. 특히 그 발음은 똑같고 의미는 중의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번에는 앞뒤 구절의 첨가나 간섭이 없습니다. 간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질적인 두 가지 뜻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잘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앞뒤의 구절이 이제 더해지거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간섭 때문에 그 단어나 구절이 완전히 성질이 다른 두 가지 뜻을 가질 때 이때 이제 언어적인 즐거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아셨죠? 볼까요? 우리 그 문자, 핸드폰 문자 쓸 때 너는 죽을 준비해. 만약 여기까지만 잘리면은 굉장히 어떻습니까? 죽는 걸로 이제 인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는 밥을 준비할게라고 다음 장면을 보여주게 되면 어때요? 죽과 밥이 서로 간섭, 이 밥이 죽에 어때요? 간섭과 영향을 주죠. 그러다 보니까 언어적인 쾌감을 준다 해서 언어 유희에 해당되는 거고요. 특히 그 두 번째 사례가 중요한데 우리 그 춘향전에 보면 이제 그 월매가 이야기하는 대사잖아요. 서방인지 남방인지 거지 하나 내려왔다 이런 장면이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서방이라는 거는 남편이잖아요. 남편, 그렇죠? 그렇지만 뒤에 그 남방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게 이제 간섭을 받는 거예요. 첨가가 되면서. 그래서 남방이 결합해서 서쪽 방향이랑 남쪽 방향과 서쪽 방향 할 때 어떻습니까? 이 서방이 서쪽 방향으로 해석이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여기서는 어떤 의미를 볼 수가 있냐면 중의적인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남편도 되고 서쪽 방향도 될 수 있게 만들었다. 뭐 때문에? 이 남방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셨죠? 남방, 서방, 북방, 동방 할 때 말하는 거예요.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이제 언어 유희에 해당된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지금 언어 유희에 대해서 정리를 하세요. 언어 유희가 뭔지 모르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다고 해도 그냥 예문만 보고 이거 언어 유희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학교 시험이라든가 또는 여러 그 수능 시험에 이러한 표현 등을 꼭 익혀 두셔서 사례만이라도 정리를 꼭 하세요. 어려우시면은. 근데 이제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정리하니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수업을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원래 단어가 가진 뜻이 있어요, 원래가. 그렇지만 왜곡된 거죠, 이제 뜻이. 그래서 글자 풀이, 그러니까 그 제멋대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이제 왜곡된 글자 풀이를 통해서 다른 의미를 부여할 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때 생기는 중의적인 방법이 이제 세 번째 언어 유희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아, 양반이라고 하니까 삼정승 육판서를 다지는 양반인 줄 알지 마시오. 아, 봉산탈춤에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계잘량의 양자 쓰는 양반과 계다리 소반에 반자 쓰는 양반 나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뭡니까? 여기 나오는 양반과 이 계잘량 양자, 계다리 소반의 반자. 아셨죠? 이 양자와 요 반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합치면 뭐가 돼요? 양반 되죠. 그러니까 여기 양반과 여기 양반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른 의미로 어떻습니까? 해석이 되죠. 예, 그러니까 왜곡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의미가 양반인데 이걸 왜곡되게 풀이해서 제멋대로 이제 풀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개와 관련된 또 하나의 의미를 제기를 했죠. 그러니까 독자들은 어떻습니까? 뭐 굉장히 깔깔깔 웃겠죠. 그래서 풍자적 웃음을 유발하는 그러한 의도의 표현이다. 그래서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가장 많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요거 아셨죠? 방금 위에 했던 서방인지 남방인지도 그렇고 가장 대표적인 예문들이니까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중의법과는 구별되는 언어가 있는데요. 언어 유희가 있는데 이제 원래 있던 위치를 바꾼 겁니다. 자리를 바꿔가지고 언어 유희를 지금 하는 건데요. 이것은 이제 일상의 전도, 바꾸는 거, 일상적인 전도와 비슷한 것이지만 이건 상황적인 측면이지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건 지금 언어적인 측면인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일상적으로 흔히 쓰이는 말이나 관용적으로 익숙한 말, 여기서 단어의 위치는 익숙한 말인데 그냥 단어의 위치만 서로 살짝 바꾼 겁니다. 그래서 웃음을 유발하는, 아셨죠? 그래서 우리 춘향전에 보시면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그러니까 어때요? 위치가 지금 바뀌었죠, 단어가. 그렇죠? 그리고 목 들여라 물 마른다. 요것도 역시 서로 위치가 서로 그 전도된 겁니다. 이렇게 위치가 서로. 그렇죠? 위치가 서로 전도되면서 해악성을 유발하는 거죠. 아주 다급한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말하는 말하기거든요. 춘향가에 나옵니다. 춘향전에. 또 공부 크다고 가방 잘하냐 피발의 새. 그러니까 위치가 전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위치 자리 바꾸기를 통해서 해악성을 유발한다. 아셨죠? 그래서 이러한 그 우리 춘향전이라든가 고전 소설이라든가 우리 민속극, 탈춤, 전통극에 나오는 이러한 표현들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꼭 정리를 하세요, 여러분. 아셨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페이지를 가셔서 다섯 번째는 이제 유명 틀 끼워 넣기라는 건데 패러디예요, 패러디. 그러니까 유명한 작품에 끼워서 이제 변형을 한다든가 뭐 국민교육 헌장이라든가 기미 독립선언서 등 모두 패러디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잘 알려진 이 틀에다가 새로운 내용을 패러디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언어 유희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허생전 패러디를 보시면은 허생을 갖다가 이제 어떻습니까? 히딩크를 희생이라고 하잖아요. 희생은 화란구에 살았다. 그러니까 이제 허생전의 스토리에 인물을 갖다가 패러디해서 끼워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히딩크 감독의 경우를 허생전으로 패러디함으로써 독자에게 뭘 줍니까? 웃음을 유발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이 해악 중에서 이제 언어 유희에 해당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민교육 헌장인데 이 국민교육 헌장이 이제 남편을 끼워 넣는 겁니다. 우리는 아내 받들며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러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남편을 끼워 넣어서 패러디를 한 작품. 요럴 때 이런 표현을 쓸 때 바로 뭐다? 언어 유희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요. 이 세 번째 제가 발표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우리 그 민요 중에 시집살이 노래라는 민요에서 인용을 한 건데요. 이에 그 말 하지 말아라. 완전 시집살이가 계집살이다. 막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시집살이 계집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집살이라는 말에서 시 대신에 개로 바꿨죠. 그러면서 이제 풍자를 한 겁니다.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계집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쪽에서 나온 구절에 글자 하나만 싹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넓은 의미에서 이걸 패러디로 볼 수 있어서 이거를 언어 유희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보시겠습니다. 6번째 보시면 같은 음절로 끝나는 낱말의 나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재미죠. 말재미가 있는 언어 유인데요. 이 같은 음절로 끝나는 낱말을 어때요? 이어줍니다. 이어줌으로써 어때요? 반복을 하니까 음악성이 있죠. 그러면서 듣는 사람에게 어떻습니까? 쾌감을 준다는 거예요. 언어적 쾌감을. 자, 이것도 이제 쉽사리 노래 그대로 따왔는데 보실까요? 자식 하나 우는 새요. 그러죠. 자식. 또 남편 하나 미련새요. 그러니까 자식을 우는 새에 비유했고 남편을 미련새에 비유한 겁니다. 그리고 나는 뭐예요? 속만 썩는 새일세 이 얘기죠. 새가 지금 3번 나왔지만 어떻습니까? 반복이죠. 반복. 그쵸? 그러니까 이제 같은 음절의 이 단어가 어때요? 계속 반복되면서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고단하고 힘든 시집살이를 그린 그런 작품이고요. 이 세자로 끝나는 단어를 이렇게 나열함으로써 리듬, 즉 음악성이 들어가면서 어때요? 굉장히 언어적인 쾌감, 즉 웃음을 유발하는 그런 언어 유희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7번째입니다. 7번째 보시면 이번에도 음악성과 관련되는데 이번에는 음절이 아니라 음보입니다. 음보. 아셨죠? 그래서 음악성과 관련이 있어서 독자에게 또는 듣는 사람에게 언어적인 쾌감을 주는 언어 유희에 해당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지나 서나 불조심, 자나깨나 불조심 이런 거 대표적인 거죠. 영수야 놀자 이렇게 이런 점. 이게 지금 뭐냐면 이거는 사음보. 이 안지나 서나 불조심은 사음보에 맞춘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자나깨나 불조심, 안지나 서나 불조심 이렇게 사음보에 맞추어 표현한 거고 또 이 두 번째는 영수야 놀자란 말을 길게 빼서 3음보 내지 4음보로 맞춘 거예요. 이 운율을. 아셨죠? 예, 그래서 음보를 유를 맞춰서 재미있게 표현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째가 중요합니다. 3번째. 아셨죠? 예, 별표를 친 이런 예문 때문에 사실은 설명을 한 겁니다. 예, 요거. 이 한림별곡이죠. 우리 그 고려 가요 중에 경계체가인 한림별곡의 후렴구입니다. 자, 보실까요? 당당당 당추자 조협 남기 홍실로 홍글리 맵니다 라는 거인데요. 당추자 요 첫 음절이 당당당 3글자잖아요. 그러니까 3번 반복했어요.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이 고려가요는 3음보잖아요. 3음보. 예, 3음보인데 이 3음보의 율격을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당당당을 그래서 맞추기 위해서 3음보를 맞추기 위해서 당을 3번 반복했다라는 거. 아셨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를 이해를 하시면은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 언어 유희의 종류와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언어 유희만 정리하셔도 시험에 나오는 언어 유희 여러분 충분히 맞출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셨죠? 그냥 언어 유희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언어 유희의 종류에 대해서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깊이 있고 넓게 공부를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